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평양냉면입니다. 김정은이 수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해산에서의 하루.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상을 살아가는 한 젊은 여성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길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두 명의 진지해 보이는 남자가 제 집 문 앞에 나타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부관리라며 저를 특별 프로그램에 선발했다고 했어요. 호기심 반, 긴장감 반으로 그들을 따라 평범해 보이는 건물로 갔습니다. 안에서 그들은 저를 작은 극장으로 안내했어요. 앞쪽 TV 화면에서 나오는 불빛 외에는 깜깜한 방이었죠. 눈이 익숙해지자 제 또래로 보이는 12명 정도의 청년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처럼 이곳에 온 이유를 궁금해하면서도 불안해하는 듯했죠.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말끔한 제복을 입은 남자가 무대에 올라 우리를 마주 보았어요. 천장의 조명이 그의 검은 선글라스에 반짝였죠. 여러분은 특별한 재능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선발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우리 위대한 국가는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는 정의의 요원이 되기 위해서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바로 앉았어요. 내가 스파이라니?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았죠. 주위의 다른 이들도 저처럼 의자에서 앞으로 기울어져 그의 말에 사로잡힌 듯했어요. 남자는 우리가 시작할 집중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요구될 헌신의 수준을 강조하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죠. 여러분은 한계까지 밀어붙여질 것입니다. 그가 경고했어요. 약한 자들은 도태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자들은 위대한 지도자님과 조국을 위해 봉사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충격이 가시자 저는 황홀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특별한 기분이 들었고 제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생긴 듯했죠. 하지만 그 흥분 아래 불안의 씨앗이 자리 잡았습니다. 스파이로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어진 영상 교육은 그 그림자 세계에 대한 섬뜩한 첫인상을 줬습니다. 강사는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시나리오와 우리가 써야 할 무자비한 방법들을 제시했어요. 거짓말하고 정보를 훔치는 것부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까지 각각의 예시마다 제가 들어서는 어두운 길의 무게를 느꼈죠. 수업이 끝나자 동료 훈련생들을 힐끔 쳐다보며 우리 모두가 쓰라고 지시받은 선글라스 뒤의 표정을 읽으려 했어요. 그들도 저처럼 기대감과 공포가 뒤섞인 기분일까요? 이제 우리가 선택되었으니 주저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우리가 방에서 나오자 저는 옛삶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앞에는 알 수 없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속에서 저 자신 안에 새로운 힘을 찾아야만 했죠. 기다리고 있을 훈련은 벅찰 것 같았지만 제가 맡게 될 역할의 중요성에 집중하려 노력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치 기억하려는 듯이 익숙한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묵묵히 맞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길을 선택받은 만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훈련은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일이 제가 견딜 수 있는 고통과 공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체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낙하산 점프를 해야 했는데 그것은 저를 몹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높은 곳을 무서워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내면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제 몸을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점프 훈련 중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훈련생 한 명이 좋지 않은 자세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땅에 부딪혔을 때 저는 그녀가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하반신이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교관들이 한 행동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도와주는 대신 총을 꺼내 우리 모두 앞에서 그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서지면 버려질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신체 훈련이 끔찍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정신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독극물 수업에서는 머리핀이나 립스틱 같은 평범해 보이는 물건에 치명적인 화학 물질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어느 밤 그들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독을 연습하게 했습니다. 교관들은 불쌍한 생물들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죽음을 목격하니 제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포와 혐오감을 감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생존 훈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음식과 물 없이 황무지 한가운데 떨궜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매 순간 어떤 야생동물이 저를 공격할까 두려웠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은 끊임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발견한 식물과 벌레를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빗물과 이슬을 모아 마셨습니다. 밤에는 추위가 제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허술한 피난처에서 떨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 내면의 한 부분은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부분은 고통과 공포를 이겨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는 결심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끔찍했어도 그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찾아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리훈련이었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둠으로의 하강이었습니다. 가장 최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한 수업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교관은 차가운 임상적인 목소리로 우리가 목표물을 유혹하고 이용해야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래픽 이미지를 하나씩 화면에 투사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서로에게 그러한 행동과 기만을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순수함과 존엄성이 빼앗기고 제 영혼에 남은 것을 보호하기 위한 딱딱한 껍질로 대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훈련의 최종 시험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제 임무는 높은 경비가 있는 건물에 몰래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저는 청소부로 변장해 경비원들을 속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저는 모든 소리에 놀라며 복도를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경보 장치를 해제하고 자물쇠를 따고 경비원을 기절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입한 그대로 말이죠. 마침내 목표물에 도달해 비밀 문서를 촬영했을 때 안도감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저는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소리치며 저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부수고 건물 옆면을 타고 내려오면서 간신히 탈출했는데 유리와 벽돌에 손이 베어 피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문서를 손에 쥔 채 공포와 흥분으로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교관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옷에는 시아너칼륨 알약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무 중에 적에게 잡히면 우리는 비밀을 누설할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자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은 절대로 우리를 산채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엇이 되었는지, 그들이 저를 얼마나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지가 끔찍할 정도로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 휘둘리다가 버려질 무기였습니다. 무명에서 끌려온 겁에 질린 젊은 여인은 사라지고 단단해진 요원, 인간의 형태를 한 그림자, 영원히 심연으로 내려가는 존재로 대체되었습니다. 탈출구도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의 임무와 어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리훈련은 최악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제 마음속을 텅 비게 만들었죠. 교관들은 저를 완벽한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 제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어 저를 부수고 다시 만들려 했습니다. 한 세션에서는 끔찍한 것들이 담긴 영상을 계속해서 보게 했습니다. 고문당하는 사람들, 다치는 동물들, 남자들에 의해 가장 모멸적인 방식으로 이용당하는 여자들까지. 그들은 우리를 공포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임무에 필요한 어떤 일이라도 괜찮아하게 만들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제 안의 일부는 여전히 화면 속 잔인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저는 어떤 약점의 징후라도 저를 처벌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기에 혐오감을 감추어 애썼습니다. 관계훈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몸과 성을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며 유혹 연기를 강요했죠. 훨씬 나이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는 척하고 거짓, 욕망의 말을 속삭이는 게 몹시 구역질 났습니다. 교관들은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한다며 침략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만졌습니다. 그런 밤이면 그들의 손길과 제 수치심을 씻어내려 샤워기 아래서 피부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최악의 훈련 중 하나는 신문 훈련이었습니다. 음식과 물 없이 며칠 동안 어두운 감방에 저를 가뒀죠. 남자들이 들어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적에게 잡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시뮬레이션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저는 부서져서 흐느끼며 그만두라고 빌었습니다. 거의 한계에 다다라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면 뭐든 말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고집센 부분이 끝까지 버텨내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고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감방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저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는 음울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최종 시험은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습니다. 버려진 창고에서 완전한 잠입 시뮬레이션이 준비돼 있었죠. 제 임무는 몰래 들어가 기밀 문서 세트를 훔치고
그것들을 지키는 두 표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건물을 살금살금 지나가며 제 감각은 극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경비원들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소음기 장착 권총과 가로도하여만 무장한 채 기민함과 속도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문서가 보관된 사무실 문에 자물쇠를 땄을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금고 안에서 문서를 찾아 빨리 페이지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막 다시 빠져나가려던 찰나 뒤에서 부츠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경비원 한 명이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죠. 순식간에 제 훈련이 발동했습니다. 그가 발사하자 옆으로 뛰어들었고 총알은 간신히 제 팔을 스쳤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일어서서 그의 가슴에 재빨리 두 발을 쏘았습니다. 그는 피를 뿌리며 쓰러졌죠. 총소리에 다른 경비원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맞서 뛰어올라 발차기로 그의 총을 날려버렸습니다. 우리는 가구에 부딪히며 맨손으로 격투했죠. 그는 저보다 힘이 셌지만 저는 더 빨랐습니다. 간신히 그의 목에 와이어를 감고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의 눈이 튀어나왔죠. 그가 축 늘어질 때까지 버텼습니다. 끝났습니다. 해냈습니다. 하지만 죽은 두 남자를 내려다보며 승리감은 없었고 오로지 욕지기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진짜 적이 아니라 그저 역할을 하는 다른 훈련생들이었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 죽음이 진짜가 될 겁니다. 제 손에 묻은 피는 그렇게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시험을 통과하고 앞으로의 어두운 일을 할 준비가 됐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공포만 느꼈죠. 내려가야 할 도덕적 나락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저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음을 느꼈고 어둠은 제 영혼을 더럽혔습니다. 제 양심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공포, 수치심, 죄책감이 저를 산채로 집어삼키고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의무이자 운명이었으니까요. 저는 무기로, 정권의 도구로 벼려졌습니다. 지금 그 길에서 움츠러드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자 궁극적인 배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깊숙이 묻어둔 채 잠가버렸습니다. 무엇이든 해야만 했고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괴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경애하는 지도자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적어도 거울을 응시하며 제 모습으로 알아보기 힘든 낯선 이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알던 소녀는 각오 없었죠. 더 강하고 냉정한 누군가로 대체되었으니까요. 망설임도 뉘우침도 없이 죽일 수 있는 누군가로, 완벽한 스파이로, 국가의 완벽한 정복으로요. 제가 북한을 위해 스파이로 일한 지 수년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끊임없는 공포와 제가 해야 했던 나쁜 일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저는 마침내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탈출 계획을 세심하게 짰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제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한으로 가는 여정은 무척 무섭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모든 힘든 훈련이 그 여정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북한 사이의 국경을 넘어야 했는데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한 국경 중 하나입니다. 군인들이 도처에 있었고 저는 붙잡힐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저는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한 걸음 숨어서 건너갔습니다. 마침내 남한 땅을 밟았을 때 마치 거대한 짐이 제 어깨에서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오랜만에 처음으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북한에서의 끔찍한 삶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떨지 몰라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제가 적국에서 온 낯선 이방인임에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거주할 곳을 찾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방식이 북한에서처럼 냉랭하고 의심 가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개방적이고 우호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마음이 편해지고 정착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남한이 북한에 비해 얼마나 발전하고 부유한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가난하고 많은 이들이 먹을 것조차 충분히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낡고 허름합니다. 하지만 남한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도시는 반짝이는 현대식 건물, 멋진 자동차, 최첨단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더 탐험하면서 저는 남한 사람들이 제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할 걱정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면 직업도 고를 수 있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거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죠. 이 모든 자유가 저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남한에서는 개개인의 삶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존중받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사람들이 오직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로봇처럼 취급되는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남쪽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에겐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어 사람들이 북한에서의 삶이 어떤지,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연설과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겪은 일을 듣고 충격을 받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제 용기에 감탄하고 제가 새 삶을 시작한 방식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한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저로서는 매우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북한에 갇혀 매일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남한에서 새 삶을 만들어가면서 저는 소중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누리게 된 자유에 매일 감사하며 일어났죠. 저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학교에 가는 것이든 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든 말이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저는 새로운 출발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이 점점 더 제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새 가족처럼 된 소중한 친구들을 사귀었죠.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 특히 저처럼 탈북한 다른 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로 그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과 격려를 나누었습니다. 스파이라는 어두운 세계에서 나만의 자유롭고 밝은 새 삶으로 이어진 제 여정을 돌아보면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운 좋은 사람들 중 하나라는 걸 압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북한의 악몽에 갇혀 있죠. 제 가장 큰 희망은 제 이야기가 그들의 공경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한에서 맞이한 매일매일 저는 제 새로운 시작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제가 믿는 대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무엇보다도 제 경험은 제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비치고 아무리 투쟁이 힘들어도 언제나 싸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세상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